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이웅혁 교수, 김진희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였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의 부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 대상이었다가 잡힌 건데, 자, 장가희 기자, 이 전청조도 아니고 전청조 아버지도 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밤에요. 편의점에서 라면과 도시락을 먹다가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탄절날 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오후에 이 전청조 아버지 전창수 씨는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서 휴대전화를 훔쳤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잡고 보니 전청조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전창수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문 대조를 통해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인력사무소인데요. 이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저 일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편의점 앞에 앉아서 도시락과 라면을 먹는데요. 네, 그런데 또 느긋하게 조금 있다가 담배도 피우고요. 라면을 먹습니다. 네. 자, 이후에 경찰차가 편의점 앞으로 도착을 하죠. 자, 그러더니 한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잠시 뒤 경찰과 대화를 하면서 또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아마 자신의 신분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몸과 또 가방을 수색하고는 결국에는 경찰차에 태웁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딸이죠. 아들 아닙니다. 딸. 전청조는 이제 30억 원대 사기로 이제 구속된 상태고 아버지는 휴대폰을 훔치다 걸린 건데 전창수 씨가 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길래 공개 수배가 됐던 거예요, 그동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기 행각은 맞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16억 원을 이제 편취한 혐의 때문에. 아버지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로 일단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창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2월에 천안 지역에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부동산을 구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13억 원 가량을 이제 편취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도 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3억 원 정도를 빌리고 또 잠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수경찰서, 전남 여수경찰서에도 이 전창수 씨 관련한 어떤 사건이 또 접수가 됐었는데 이 전창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또 이제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해서 또 수천만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피를 하다가 이렇게 공개 수배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도피를 하면서 또 이제 사기 행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가 검거 장면을 보고 아, 나한테 이렇게 범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전청조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수경찰서에서는 또 후속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사건을 별개로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사기도 부전여전이다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치밀한 사기 행각 끝에 5년 만에 잡히게 됐는데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전창주 씨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예전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세요? 네, 아버지도 딸도 이제 붙잡혀서 이제 구속 신사가 될 것 같은데 혐의에 대해서도 뭐 전청조 씨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니까 별다른 답을 안 하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전청조 씨도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청조 씨 역시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재벌 3세를 이제 사칭을 해서 지금 이제 30여 명으로부터 36억 원을 가로챈 36억 혐의로 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이제 첫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이 공판에서 이 전청조 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여전히 주장하는 부분이 남현희 씨 그리고 또 남 씨 가족한테 범죄 수익이 상당 부분 흘러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혐의가 더 부풀려진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일단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사기죄 저질렀는데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명이 합쳐서 사기액이 거의 50억 되네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부전, 여전, 그 아버지 또 딸이
비슷한 형태의 사기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 것이고요. 일단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왜 범죄를 할까? 범죄 원인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이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징.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인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 한 아이가 범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아이도 범죄하는 이런 또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또 범죄 그 패밀리, 범죄 가족의 이런 그 추적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범죄를 했더니 손자도 범죄를 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분히 좀 뭐 인종적인 또 DNA 뭐 이런 것과 논란이 돼서 이것의 이 이론적 설득이 좀 떨어졌고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그 가장 가차에 지내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나도 범죄를 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론. 왜냐하면 법규에 대한 해석, 수법에 대한 전이, 가치관에 대한 공유 이것이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전 여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한번 나옴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하는 것인데요. 그 전충조 씨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 그 포장지 효과를 그 활용한 거죠. 예, 전총조가 마치 예를 들면 내가 P호텔의 재벌 3세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아버지는 나는 그 천안에 건물 몇 채가 있고 또 수백억이 있고 또 현재 200억을 이 전남 쪽에 갖고 왔다라고 또 피해자가 진술한 점에서는 포장지 효과를 사용한 점은 그 동일하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성에 상당히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틈을 노렸다. 선물 공세를 이제 했던 전총조도 뭐 이럴 때는 벤틀리에서부터 예. 그렇죠. 이번 사항에도 고가의 선물을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금 그 전남에서 삼겹살 집을 현재 얼마 전까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흡사하죠. 더군다나 그 전총조가 많이 썼던 전화가 누구한테 오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냐 흉내를 내는 이런 모습도 전총조의 아버지도 똑같이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수법도 전수되고 가치관에 대한 왜곡된 공유도 함께하는 점에서 네. 이른바 부전여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일간에서 나오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청조 소식이었는데 전 뜬금없이 좀 전청조 아버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